본질적으로는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면상으로 드러났을 땐 다르죠. 사실 뭐 내 작품이 미국에 가서 음, 연주되고 내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의 가치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음, 거에 대한 본질은 연주자나 작곡가나 저는 비슷하다고 음, 보는데 어쨌든 내 PR을 하는 게 또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 어떻게 브랜드화, 네, 네, 너무 정확한 본인의 표현이세요. 브랜드화를 하는데 좀 뭐가 가장 중점을 뒀는지 아니면 음, 되다 보니 아 이게 되게 중요했던 음, 부분이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일단 가장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미국에서의 초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적인 거죠. 그러니까 행운이 따른 네. 영역인데, 근데 이 행운이 올 수 있었던 기반들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면은 저는 그 기반이 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사람인 것들을 작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 있다라는 그 기반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그 이 생각은 정말 작곡을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냐?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였어요. 음악이 뭐냐라는 거였죠. 음, 음악은 소리. 그러면은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음악을 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작곡가에게 음악은 소리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악보에서 머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악보 안에서만 제 작곡이 끝났다면, 작곡이라는 행위가 마쳤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 소리까지 확장되고 나서는 이 악보를 소리화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에 거의 목숨을 걸었죠. 음, 그러면 그냥 작곡가라는 건 작곡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필구씨도 아무런 정보가 없고 나 소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작곡을 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정보가 없을 때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어. 물어보면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작곡가인가? 그러니까 질문 없이. 질문 없이 그냥 딱 마주했을 때요? 네, 아예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여러 상황 쳐봐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하는 행동이나 뭐, 뭐 외관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외관으로 작곡가인 걸 작곡가일 것 안다고요? 같다 약간 그런 음, 촉이 좀 음, 아니면은 뭐 요즘은 뭐 휴대폰 뭐 음, SNS 이런 걸 통해서 뭐 검색하다 보다 알 수도 음.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네.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필구 씨가 아쟁 연주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필구 씨가 아쟁을 키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작곡가인 걸 알기 위해서는 뭐 작곡을 하는 아 모습을 모습을 보는 보는 건데 네네 그거는 대면했을 때 이야기라면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그냥 이 사람이 이름만으로 뭐 어쨌거나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안에서 강한매라는 이름이 있는데 강한매라는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려면 이 사람과 연결된 작품들이 결국 나와야 된다라는. 음, 저는 그냥 이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고 나서는 모든 작품들을 소리화 시켜 왔었죠. 어, 그래서 양질의 녹음을 위해서 너무 애를 썼고, 뭐, 뭐 콩쿠르나 대회를 가더라도 어느 때부턴가 좋은 녹음을 얻기 위해서 음, 그런 것들을 모아 유튜브에 다 포트폴리오 삼아서 올렸죠.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음악적인 필요, 뭐 누군가는 뭐 어떤 자기의 공연에서 쓰고 싶은 것, 뭐 자기만의 음악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음악적인 결을 유튜브에서 서치했을 때 강한매의 작품이 그냥
뜨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아, 이런 음악을 쓰는 작곡가가 있구나. 이 사람한테 음악을 맡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작곡가로서 일종의 쓸모가 증명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결국 그냥 예술가로서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술가로 살고 있음을 계속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작업들이. 어필해야 네. 되는 거죠. 어필하고 그냥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뭔가 멈춰있는 듯 해도 여전히 작품을 쏟아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작품들을 완성되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그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세상 일종의 필요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덧붙여서 그러니까 나의 PR 방식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PR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기 쉬울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뭐 그런 결국 사람이 어떻게 강한면을 검색했을 때 어떤 게 노출되면은 뭐 내가 음악가로서 살아온 전철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할까? 쉽게 볼 수 있게 할까? 또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홍보, 마케팅적인 시선들까지 막 결국은 다 더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참. 그렇게 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장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곡하는 사람의 특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써서 네. 몸이 이동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음, 근데 결국은 내가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세상에 드러내는 것. 네.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의 가치관, 그걸 담아낸 작품들, 네. 이게 사람들한테 들어가게끔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현대음악, 난해한 음악들을 한다고 치면 이게 대중들한테 호응을 얻기가 현상적으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소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선호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소음들로 만들어지는 음악 자체에서 이미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철학이 이런 난해함, 이게 소음들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이 쓸모는 결국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듣게 할 방법을 연구해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예술가로서의 기본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작곡을 하면 작품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것, 거기에다가 이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집고 이 세대에 들어갈지 그 많은 것들을 결국 취합을 해서 살아간다라는 건데 결국 예술,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개념들 이 것들이 이제 접목시켜서 나를 PR하고 그리고 일종의 예술의 쓸모를 사람들한테서 나름의 인정을 이제 받아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네.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옳은 결정이냐, 그른 결정이냐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결정 자체가 옳게끔 그거를 그냥 계속 시도하고 만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이 누가 한 말이긴 한데 네. 정말 와닿았더라고요. 오늘 되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이제 좀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잘 되고 계신 분들이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작품을 맞아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지점들을 계속 찾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소리 누군가 들었을 때 뭐 어떤 게 좋을까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아까부터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에 가까운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내가 하는 직업상 이게 어떤 게 중요할까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내 음악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할지 이거는 선택의 몫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내 예술성을 관철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다시 낯설더라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중들을 설득할 만한 예술가로서의 그 주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참 되게 또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인가. 그냥 계속 설득하는 거죠.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또 이 내용들이네요.